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장은 항상 옳지만 투자자는 가끔 옳다. 어느 날 젊은 트레이더가 나에게 다가와 시장이 자신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을 잔뜩 늘어놓았다. 그는 정부 보고서가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해 포지션을 설정했다. 매수 포지션을 만들었던 것이다. 곧 정부 보고서가 발표되고 기대했던 대로 뉴스가 나왔지만 그것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크게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엄청난 강세 요인이라고 믿었던 정부 발표에 시장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자 젊은 친구는 당황했다. 그는 순식간에 수천 달러를 잃었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보는 눈은 순진하기만 했다. 어느 시장에서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한 번씩 경험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의 조건과 시장에 대한 분석이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투자자들이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도 있다. 중개인이 현재 25달러에 매매되고 있는 주식이 너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15달러에 사고 싶다고 말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그는 주가가 15달러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옳지 않다. 그것은 마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시장에서 100달러에 매매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주당 100달러인데도 투자자는 그 주식을 팔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그 주식은 마땅히 150달러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150달러에 이르면 매도하라는 주문을 낼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라면 투자자는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 되더라도 그 주식의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기다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실은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거나 내린다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투자자의 기대처럼 주가가 오르거나 혹은 내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이 존재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미래에 대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바르게 매수하는 방식이라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현재 25달러로 매매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적정 가치가 18달러로 판단된다고 하자. 이럴 때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18달러에 지정가 매수 주문을 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재의 주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손절 매수 주문을 내는 것이 옳다. 만일 그 종목의 상승세가 강력해서 18달러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저점을 충분히 상회한다면 굳이 18달러라는 수준을 고집할 필요 없이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주가 상승세가 강력하다면 매수하라.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을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실제로 주가가 하락해 18달러에 이른다면 진정으로 그 종목을 매수할 작정인가? 이러한 생각은 상승 추세인 종목에는 모두 적용된다. 주식을 매도할 때도 약세인 종목을 팔아야지 한창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종목의 상승 추세가 강력해 충분히 신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면 굳이 지금 매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시장에 대한 분석은 과거의 변수 여러 개를 선택하고 그것이 미래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간주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분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 분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를 제외하고 만일 분석이 정확했다면 당연히 수익을 냈어야 한다. 나에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았던 젊은 친구는 정부 발표가 상승세를 이끌어낼 것으로 분석했다.
그의 분석이 과거에는 옳았을지 몰라도 현재 시장에 나타난 반응으로 판단할 때 그 분석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 문제는 투자자가 자신의 분석이 잘못되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는 일이다. 시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무법자. 시장이 변화했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가 큰 실패를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 있다. 한 사람은 조셉 그랜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로버트 프렉터이다. 1970년대 후반의 그랜빌은 뛰어난 기술적 분석가로서 이름을 날렸다. 그가 발간하는 시장 뉴스레터는 여러 차례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 유명해졌다. 그 결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덩달아 높아져 1979년에 주식시장의 추세가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자 정말로 주가가 추락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시장 상황은 변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했다. 과거에 여러 차례 그가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사용한 기술적 분석 방법은 이제 더 이상 들어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랜빌은 자신의 분석을 고집했고 결국 그 때문에 쓸쓸하게 죽고 말았다. 로버트 프렉터도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큰 상처를 입은 분석가이다. 오랫동안 그는 어려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용해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을 따르는 투자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예전처럼 정확하지 못하게 되었다. 온갖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이론이 수정되어야 했다. 그렇게 시장은 바뀌었는데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적용 방식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엄격한 규칙이 있는 시장 분석 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 모든 시장에 엄격하게 적용될수록 분석의 정확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나에게 왔던 젊은 친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기술적 분석가라면 모두 공감하듯이 어떤 기술적 분석 기법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한때는 정확했던 기법이지만 더 이상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게 된다. 그랜빌이나 프렉터처럼 유명한 분석가들은 대중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을 분석했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아내기 위해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잘못은 비단 유명 분석가에만 있지 않다. 궁극적인 소비자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뛰어난 점쟁이를 만들어내야 했던 언론의 책임도 크다. 분석가로서 그랜빌과 프렉터의 실력은 뛰어났다. 그러나 시장에서 생존해야 하는 트레이더로서 그들은 실패자였다. 그들은 성공한 투자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매매에서 손해를 본다면 투자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포지션을 청산하고 시장에서 벗어나 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분석이 틀렸기 때문에 초래된 손실에 대해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는다. 만일 뛰어난 분석가의 조언에 따라 매매를 했는데 손해가 났다면 도중에 매매를 그만두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투자자는 자유롭게 그 분석가의 예측을 평가할 수 있고 때로는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투자자에게 공정한 길이다.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의 운명을 최후로 결정하는 곳이다. 어떤 정보를 놓고 투자자가 그것을 호재로 인식하건 악재로 판단하건 상관없다. 시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